예전에 제가 이제 130K 관점을 뭘로 했죠? 엘리어트 파동을 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단점을 보완을 해서 덕커 파동이라는 걸 만들었죠. 어쨌든 오늘 이야기도 덕커 파동보다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덕커 파동 같은 경우는 예측보다는 조금 더 실전에 맞춘 거예요. 실전. 그렇기 때문에 파동이 어디까지 갈 거다라는 예측보다는 지금 현재 추세가 뼈대를 깨는 건 아닌지, 또는 파동이 잔잔거리는 건 아닌지, 또 거친 상황인 건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보는 게 덕커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 최적화시킨 게 덕커 파동이고, 기간도 그렇고 가격도 어디까지 갈 확률이 높다,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는 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예요. 덕커 파동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격적인 부분이나 기간을 예측하기 위해서 엘리어트 파동을 사용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엘리어트 파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또 엘리어트 파동으로 예측을 하냐,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럼 이야기를 해봅시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상함을 알게 된 거는 뭐냐면 테더 도미넌스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테더 도미넌스를 보면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죠? 여기 이제 네모박스가 A 구간이고 올라간 게 B라고 가정을 하면 A 구간 같은 경우는 잔잔거렸기 때문에 도망가야 될 구간, 그리고 상방으로 올라가는 요거는 B 구간은 이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현금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패턴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A와 같은 잔잔거리는 패턴, 두 번째는 상방으로 올라가는 채널을 그리거나 아니면 쐐기 형태를 그리는 패턴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예를 들어 A와 같은 패턴이 뜨면 곧 큰 조정이 일어난다는 거고, B와 같은 패턴이 뜨면 이제 점차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든 매집이든 하시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럼 지금 현재 크게 보니까 어디와 같다고 했죠? 과거에 A 구간과 같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형태가 생기면서 잔잔거렸고, 그리고 파동이 상방으로 솟구치면서 조정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조정이 그렇게 빨리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정이 빨리 끝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상방에 대한 채널 또는 쐐기 형태를 그려야지만 조정이 끝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제 B 구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 똑같은 B 구간 상방에 대한 채널을 얘가 그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어때요? 아직은 인재 초입이죠. 하나가 나왔어. 최소한 한 5개는 나와야 되잖아. 어쨌든 이렇게 안 돼도 3단계는 나와야 돼. 최소한 A, B, C 이런 식으로 3단계는 나와야 돼요. 이게 가장 빨리 끝나는 조정이에요. 기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조정이 끝나기에는 이르다. A 패턴이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과거를 보면 어때요? 첫 번째 요걸 내려볼게요. 줄이고. 첫 번째 조정이 여기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왔는데 잔잔거리다가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특이점을 하나 볼 수가 있죠. 뭘 볼 수가 있어요? 이 크기만큼의 조정이 한 번 더 나와요.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올라가는 중에 비슷한 크기의 조정이 한 번 더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테더 도미넌스가 상방으로 솟구친다는 거는 그만큼 코인 시장이 빠졌다는 이야기니까 초보자분들 모르실까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자, 지난 10월 10일 날 뭐 역대급 청산이든 아니든 간에 그거는 의미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다시 깊은 하락이 예상이 되죠. 실질적으로는 얘가 한 3번 떠야 돼. 이런 식으로 3번 떠야 되지만 정말 최소한으로 그냥 ABC만 뜬다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 이거 한 번은 더 나와야 돼.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비트코인을 다시 볼게요. 비트코인을 다시 봤을 때 기존에 나왔던 무빙이 어떤 거예요? 요거란 말이야? 요게 이제 하락빔이었죠. 그럼 얘가 여러분들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바라보면 진짜 끔찍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에서 제가 3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되면 여러분들 보면 최소한 여기 어디야? 86K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86K. 근데 경우의 수 1은 제가 한 50K 부근까지 막 내려간다고 했어요. 56K 막 이런 부근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뜨끈해지죠. 왜냐면 얘가 너 한 번 더 나오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나오면 진짜 맞잖아 그게. 3번의 단계에 걸쳐서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56K까지 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130K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생각했던 넥스트 관점이에요. 이미 그때 한 10년치에 대한 관점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의 관점이야 이게.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엘파로 다시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막 50K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봅시다. 여기서 봐봐. 1, 2, 3, 4, 5라면 원래 기존에는 이제 안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결과 나왔으니까 이게 가장 맞죠? 확률적으로 맞죠? 이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1, 2, 3, 4, 5예요. 이제 그 5가 이렇게 쐐기 형태로 나왔냐, 나오는 중이냐, 뭐 이런 차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지. 그게 뭐냐면, 5파가 여기까지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여기가 됐든, 어쨌든 5파가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끝이 났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 조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A, B, C. 근데 이게 기간적으로 너무 짧아. 만약에 한 파동이 나왔다면, 이거에 대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조정의 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짧다고요. 왜냐면 이 소파동에서의 4파보다 어떻게 그 상위 파동이 작아요, 기간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5파가 끝났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나오는 구간이 조정일 수가 있습니다. 조정. 그럼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이걸 카운팅을 해보면, 일단 큰 방향대로 카운팅을 해보면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쨌든 ABC가 나왔고,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ABC다라고 봐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올라간 파동이 어떻게 보여요? 올라간 파동도 임펄스라기보다는 ABC로 올라간 게 맞죠? 그럼 여기서 33 하면서 뜨면서 고점을 넘겼다는 거는 어떤 패턴이에요? 이렇게 됐다는 거는 불규칙 ABC가 나온다는 거예요. 33 뜨면서 B파가 이제 고점을 넘겼다는 거는 불규칙 ABC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방송을 오래도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하거든. 근데 예전에 엘파만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었냐, 코인 시장에서는 불규칙 ABC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왔었어 원래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불규칙이라고 해서 잘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밥 먹듯이 나오는 패턴이 불규칙 ABC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도 이상하지 않은 거야. 그럼 어쨌든 불규칙 ABC가 뜬다는 거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떠야 돼요? 임펄스로 내려와야 돼. 임펄스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이게 큰 관점에서 A, B, C 하고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22년도 11월부터 올랐던 게 1파, 1월까지 올랐던 게 1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게 2파 조정, 올라가는 게 3파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다시 1, 2, 3, 4, 5 하면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상위 파동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불규칙 ABC가 나오면 그 어디까지 갈지 가늠이 되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규칙 ABC에 A, B, C라고 가정하에 이 C파의 끝은 상승했던 임펄스 5파에 5-2파까지 가는 경향이 많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보면 1, 2, 3, 4, 5면 올라간 상승파동에 임펄스 5번이잖아 이게. 그럼 그거를 다시 소파동을 뜯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게 보이잖아,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조정을 받는 건가? 5-1, 5-2면 여기까지 조정을 받는 건가? 그거는 53K인데 이런 결론이 나와. 근데 잘 봐요. 이거를 소파동으로 보면 더 깊게 갈게요. 여기서 시작이 된 게 이제 5파동이에요. 임펄스 5파동. 근데 이제 보면 여기가 어떻게 보여요? 여기가 아무리 봐도 임펄스로 안 보이죠. 아무리 봐도 임펄스로 안 보여. ABC로 보인단 말이에요. ABC로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일반적으로 크게 보기에는 5-1, 5-2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죠. 너무 명확하게 ABC로 보이니까. 자, 그렇다는 거는 요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리딩이 나온 거예요. 리딩 A, B, C, D, E
이게 1파였던 거야. 1, 2, 3, 4, 5 리딩. 그리고 난 다음에 2파 조정이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러닝의 형태로 나온 거지. 이런 식으로. 불규칙으로 뜨긴 했는데 불규칙도 러닝의 형태로 뜬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게 언제 이렇게 뜨냐면 상승으로 방향이 굉장히 강할 때, 상승으로 힘이 엄청 셀 때 이렇게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2파 구간은 여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구간 이해되시죠? 여기서 A, B, C 이렇게 떴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5-2는 이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조정을 받는다면 이 C파의 끝이 A, B, C 하고 내려올 때 여기에서 멈출 확률이 높은 거야. 이 둘 중에 하나. 근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어디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73.6, 8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방으로는 65.4K인 거예요. 이 구간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게 또 나온 거야. 지금 73.8이 또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보면 여기까지 올라간 게 한 파동이니까 여기까지 이거를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38이 되는 지점인데 38이 되는 지점. 0.38이. 2파라고 봐도 이상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보통은 이제 0.618까지 되돌려지는데 이제 큰 파동에서는 그렇게 많이 되돌려질 때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정말 진짜 시즌 종료다. 뭐 더 상위의 파동에 대한 시즌 종료다 이럴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0.382 구간이 이 구간과 겹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봤을 때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이 그렇게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73.8K까지 갈 확률이 너무 높아. 그렇게 되면 봐봐 지금 내려오는 것도 임펄스로 내려온다고 하면 아까 그 테더 도미넌스에서 봤을 때 요게 이제 3번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잖아. 전혀. 마지막 건 좀 이렇게 더 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맞아. 테더 도미넌스에서 보여지는 상승 패턴하고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빠진다는 것도 대비를 해봤을 때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73.6K까지 갈 확률이 너무 높은 것 같고 더 빠진다면 이제 65.4K까지 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3.8K 여기를 보면 맞는 것 같아. 설령 이제 65K까지 간다고 해도 그냥 73K 정도 오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판을 깔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봐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와, 코인 망했네. 이제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잘 생각해봐. 왜 아니냐면 일단은 엘파로 설명을 할게요. 엘파. 제가 예전에 22년도 11월부터 올라가는 파동이 3회 3회 3파동이라고 했어. 333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333이 이렇게 조금 올라갔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지금 언제야? 21년도에 올라갔던 파동이 새롭게 시작된 1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더 큰 파동이. 그리고 조정을 받았던 게 2파동이죠. 그리고 올라갔던 게 3파동인데 올라가는 게 3파동이야? 근데 여기서 3파동인데도 불구하고 비리비리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 이 3파동 안에 또 소파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지금 나오는 중이라고. 그게 1, 2, 3 이해되세요? 그게 지금 나오는 중이라고. 큰 파동의 1, 2, 3에서 또 그 3파동의 1, 2, 3 여기에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3파동이 시작이 된다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73.8K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 뭐야? 3, 3, 3, 3 이해가요? 역대급 파동이라는 거죠. 역대급 파동. 그거를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닷컴 버블을 설명을 하면서 AI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I 버블이 3333이다 라고 본다면 맞아 또 그게 얼추 맞는다고 그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싫어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파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쁠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만 조심하면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1년에 걸쳐서 올라갈 것 같거든요. 26년도 1년에 걸쳐서 올라갈 것 같은데 기존 같은 경우는 167K 가면은 그냥 막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여기 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엄청 긴 레이스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도 빨리 올라가고 깊게 조정을 하고 다시 오르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짧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니까 계속 설명한 그런 대불장, 대상승장 그게 연출이 될 것 같아요.
닷컴버블하고 같은 이제 거기 중심에 있고 마지막 구간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요. 이게 나쁜 건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1년에 걸쳐서 167K가 문제가 아니라 한 500K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1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73K라고 하자 그냥 편하게. 여기에 가서 올라가는 파동은 500K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500K 가는 동안에 그냥 무작정 오르는 게 아니라 빠르게 올렸다가 깊고 빠르게 내렸다가 그리고 깊고 빠르게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한 500K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기회다. 근데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좋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